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마그마의 생성 조건과 그것을 실제 지역에 적용시켜보는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 내용이 하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어려운 내용이어서 아직 이해를 잘 못한 학생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해를 잘 했더라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지금 먼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 그림부터 보면 요게 바로 이 마그마의 생성 조건을 나타낸 그림이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요. 가로축이 온도고 세로축이 깊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고요. 아래로 갈수록 깊이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히려 깊이가 얕아지면 얕아질수록 압력의 경우에는 감소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하의 온도 분포 곡선, 실제 우리 지하의 온도 분포 곡선을 여기다 표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온도가 상승하는, 우리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온 고압이 되는 거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지하의 온도 분포 곡선과 그리고 이 용융 곡선이 만나면 바로 녹기 시작한다라고 했었는데 요게 용융 곡선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비록 만나고 있긴 하지만 요 정도 깊이대에 있는 화강암, 즉 대륙 지각은 없다. 거의 없다. 뭐 일부 있지만 그 일부가 높기는 하지만 흔한 현상은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얕은 지역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A에서 A-로 가는 게 바로 온도 상승 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나요? B에서 B-로 가는 것. 요 방향으로 가는 게 뭐였죠? 그쵸. 깊이가 얕아지면서 압력이 감소하는 요러한 방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그 용융 곡선이 아예 바뀌어 버리는 거죠. 바뀌기 위해서는 여기 C에서 C-로 가는 거고, 바뀌기 위해서는 물의 경우가 공급되면 된다. 물이 첨가되면 된다. 그러면 SiO4 이런 그런 암석들의 그러한 결합들이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잘 녹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배웠던 마그마의 생성 조건이고, 요거를 한번 여기다가 적용을 그대로 시켜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우선 뭔가 이렇게 지저분해져서 지울게요. 우선 우리가 해령에 대해서 먼저 봤습니다. 해령은 멘틀 물질이 위로 상승을 하면서 깊이가 얕아지게 되고 압력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주는 여기 중에서 B에서 B-로 가는 요 과정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면 열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매치를 해보실래요? 여기서 열점의 경우도 해령과 마찬가지로 멘틀 물질이 상승하게 되면서 압력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B에서 B-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섭입들은 약간 복잡한데,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섭입을 하게 되면서 함수 광물에 있는 OH 수산화 이온들이 OH- 수산화 이온들이 빠져나오게 되고 지들끼리 결합해서 H2O 물의 경우를 만들게 돼서 물이 공급돼서 잘 녹게 된다. 멘틀 물질이 녹는다라고 했었죠. 그거는 바로 C에서 이 C-로 가는 요 용융곡선 자체가 변화한 것일 거고요. 두 번째는 고체였던 것이 액체로 변하면서 상승하게 되고 대륙판 아래로 달라붙게 되면서 열을 공급하게 된다. 그거는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로 따지면 A에서 A-로 가는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는 요 과정을 나타낸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면서 화강암의 경우가 용융하게 되고, 즉 대륙지각이 용융했었잖아요. 그래서 화강암질 마그마 혹은 다른 이름으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여기 생긴 유문암질 마그마와 여기에 달라붙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서로 혼합이 되어서 결국에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요거는 뭐 어떻게 딱히 어떠한 마그마가 여기 이 과정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혼합돼서 생긴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만 따로 출제되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거의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의 지역에서 어떤 기작에 의해서 요 그래프와 서로 매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여기 있는 판 구조론과까지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히나 요 해령의 경우에는 발산형 경계죠. 해령이 잘 나타났던 부분은 여기 있는 대서양 중앙 해령 요런 부분, 요러한 곳에서 대서양 중앙 해령 혹은 동태평양 해령 요런 곳이었죠. 이러한 해령에서 마그마가 분출합니다. 그 마그마는 무슨 마그마일까요? 마그마의 종류로 따지면 멘틀 물질이 부분융 돼가지고 만들어진 마그마인 현무암질 마그마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령에서 마그마가 분출을 하면요.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요. 그것이 굳어서 결국에는 해양지각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해양지각과 대륙지각 배웠을 때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많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 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했었거든요.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 판의 경우 그 구조에 대해서 층상구조 배웠었던 거 프린트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거기 아마 필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요 해양지각의 경우에는 대부분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져서 해양지각이 만들어졌으니 해양지각이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이 판 정중앙에 보이는 요거 무슨 열도인지 아나요? 하와이 열도. 여기가 바로 하와이거든요. 하와이는 열점이기 때문에 이 하와이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마그마가 무슨 마그마겠구나. 무슨 암석이겠구나. 그쵸? 현무암질. 여기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고 있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뜨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섭입대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좀 보면요. 일본의 경우가 일단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그래서 일본 열도를 만들었던 그 마그마들이 대부분 결국에는 최종 분출하는 이러한 안산암질 마그마가 대부분이고요. 안산암질 마그마. 그리고 특히나 여기 페루칠레 해구와 안데스 산맥 요 부분도 안산암질 마그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특히 안데스 산맥의 경우에는요. 이 안데스 산맥의 안데스라는 말이 안데사이트라는 영어에서 따왔는데 안데사이트라는 뜻 자체가 안산암질을 영어로 하면 안데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이라는 것은 안데사이트, 즉 안산암질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안산암질 암석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데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우리 여기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2점짜리 수능 테스트 여기 부분 2문제만 풀고선 오늘 나갈 진도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능 특강 문제 있으면 같이 지금 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능 특강 31페이지에 보면 여기 있는 8번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깊이에 따른 지하의 온도 분포와 그리고 멘틀의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물을 포함한 멘틀과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A와 B가 각각 물을 포함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것부터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자, 우리 아까 배웠던 그 그래프를 잘 생각을 해보면요. 멘틀의 경우는 물을 포함하게 되면서 딱 만나가지고 녹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B의 경우가 만나지 않고 있죠. 지하의 온도 분포 곡선과. 그래서 B의 경우가 바로 물을 포함하지 않은 용융 곡선인 거고 A가 바로 물을 포함한 그러한 멘틀의 용융 곡선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기억.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 곡선은 A다. 맞는 설명이죠. 니은 깊이에 따른 지하의 온도 증가율은 깊이 0에서 50km 구간이 50에서 100km 구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 지하의 온도 증가율입니다. 이거는 얘가 얼마큼 들어갈수록 온도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내용인데, 그거는 여기 있는 지하의 온도 분포 곡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어본 게 0에서 50이라고 하니 이 0에서 50까지 얘가 온도가 0도였다가 거의 한 700도 정도 변화를 했네요. 즉 50km 정도 깊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한 약 700도씨 정도 온도가 변화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하의 온도 증가율이겠죠. 0에서 50km의 경우는요. 그 다음에 50에서 100km를 보면요. 얘의 경우에는 대략 요 정도 되고 있거든요. 얘는 지금 그러면 50km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똑같이 50km 깊이 들어갔는데 요 정도밖에 변화를 하지 않았어요. 온도가 거의. 한 300도씨 정도 되려나요?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700도신지 300도신지 몰라도 눈대중으로만 봐도 얘는 요만큼이나 변화했고 얘는 이만큼밖에 변화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온도 증가율은 0에서 50km가 훨씬 더 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0에서 50km 구간이 크다라는 니은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디귿 보기 보도록 할게요. 해령의 하부에서는 멘틀의 용융 곡선이 B에서 A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마그마가 생성된다 했는데 맞는 설명인가요? 아까 바로 한 내용 잘 생각하면 틀렸죠. 해령의 하부에서는요. 여러분들 무슨 그 세 가지 기작 중에서 무슨 기작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쵸. 압력 하강이었습니다. 압력 하강, 압력 감소. 압력 감소면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해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B에서 A로 가는 것은 물에 첨가잖아요. 전혀 다르고요. 이 B에서 A로 가는 것은 오히려 섭입대의 하부라고 뭐 설명을 한다면 맞는 설명이 되겠죠. 아무튼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 먼저 풀어보고 스님 풀이 듣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까 스님이 문제 풀어볼 시간 줬으니까 혹시나 아직 내가 안 풀었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스님 설명 듣고서도 다시 한번 혼자서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9번. 그림은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의 경우에는 지금 어딘가요? 해양판이 서로 발산하고 있는 경계에 해령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B의 경우에는 섭입대 중에서도 여기 멘틀 부분이 녹은 거고 C의 경우에는 약간 대륙판, 이 대륙지각이 녹고 있는 그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기억. A에서는 압력 감소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된다. 요거 아까 맞다고 얘기했었죠. 해령에서는 압력 감소. 니은, B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섭입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여기 물의 공급으로 인해서 멘틀 물질이 부분 용융돼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됐죠. 그래서 맞는 설명. 자, 디귿. C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는 B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보다 SiO2 평균 함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B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무암질 마그마고요. C에서 생성되는 마그마 화강암질 마그마이죠. 혹은 유문암질 마그마입니다. 유문암질 마그마 같은 말이죠. 아무튼 현무암질 마그마보다 화강암질 마그마의 SiO2 함량의 경우는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보다 SiO2 평균 함량이 많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죠. 그래서 정확한 수치로 얘기를 하면 현무암질 마그마는 52% 이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화강암질 마그마의 경우에는 63% 이상이다. 그리고 그 사이가 안산암질 마그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여기까지 풀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개념만 이해를 한다면, 내가 이 정도 문제는 조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직 푸는데 조금 버벅거림이 있었으면, 개념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정리만 잘한다면 아마 푸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 15쪽을 펴가지고 바로 이제부터 화성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성암에 대한 내용은 A반 말고는 다른 반은 다들 조금씩 진도를 나갔었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내용 할 부분이 여기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쭉 설명을 할게요. 우리 화성암의 경우에는 일단 바로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화성암입니다. 이 화성암은 크게 두 가지 분류에 의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출 상태, 즉 어떻게 나왔느냐, 산출되었느냐, 그 상태에 따라서 크게 화산암과 그리고 심성암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는 바로 무엇이냐? 화학 조성입니다. 화학 조성. 즉 다른 말로는 SiO2 함량인데요. 이 SiO2 함량, 마그마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했었죠. 아무튼 이 화학 조성에 따라서 바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산성암, 그리고 중성암, 그리고 다른 건 뭘 것 같나요? 느낌이. 그쵸? 염기성암이겠죠. 그래서 염기성암 요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화산암과 심성암부터 먼저 보면 화산암의 경우에는 화산이 빵 분출을 했을 때 이렇게 지표 근처에서 굳은 암석을 화산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하 심부에서 굳은 암석을 심성암으로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산암은 지표 부근에서 굳은 암석이고 심성암은 지하 심부에서 굳은 암석이다. 냉각 속도는 당연히 화산암의 경우에 지표 부근에서 식었기 때문에 비교적 지하 심부 따뜻한 곳에서 냉각되는 심성암에 비해서 빠르게 냉각이 되겠죠. 그래서 냉각 속도가 빠르고요. 심성암의 경우에는 냉각 속도가 느립니다. 빠르게 냉각된 화산암은 충분한 그 결정의 경우가 성장할 만한 충분한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미세한 요러한 광물의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미세한 광물의 결정이다 해서 세립질 조직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직은 광물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크기는 어떻고 어떤 모양인지를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세립질 조직을 나타내고요. 아니면 아예 아싸리 이러한 결정을 아예 이루지 못하고 있는 유리질 조직으로 구성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여러분들 오른쪽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심성암은 냉각 속도가 느려서 충분히 이러한 이 광물의 결정 크기가 크게 자랄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거칠 조자라는 한자를 써서 조립질 조직이라고 한다. 자, 약간 지저분해서 쌤이 싹 지웠고요. 그러면 이러한 세립질 조직과 조립질 조직의 사진도 한번 보면 위에 있는 경우가 세립질 조직, 즉 화산암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조립질 조직이에요. 그래서 심성암에서 많이 나타나겠죠.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과연 이건 어떻게 찍은 걸까? 암석을 엄청나게 확대해서 찍은 거긴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맞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현미경 보듯이 암석을 바라보는 현미경이 또 따로 있거든요. 우리 학교에도 있어요. 아무튼 그 현미경이 굉장히 비싼데 그 현미경으로 암석을 얇게 만든 박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관측을 하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립질 조직이 나타나는 암석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세립질 조직이 나타나는 암석을 나타낸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 이런 입자의 크기가 잘 보이지 않죠? 반면에 조립질 조직이 나타나는 암석은 누가 봐도 이러한 알갱이 크기들이 눈에 식별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세립질 조직과 조립질 조직의 경우 그림을 여러분들 프린트에 스님이 실어놓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요 그림만 보고선 이게 세립질이고 요 정도 크기 조립질이라고 구분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스님이 작년에 이거 그림을 시험 문제 출제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분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 하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산출 상태에 따라서 화성암을 구분을 해봤고 이번에는 그 화학 조성까지도 고려를 해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표는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요. 화성암의 그 두 가지 이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거를 한 번에 때려 박은 그런 표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 두 개의 빈칸은 채울 수가 있거든요. 조직에 따라서, 즉 산출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립질 조직을 가지고 있는 화산암과 조립질 조직을 가지고 있는 심성암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아까 바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 조성에 따라서 분류는 초반에 설명했다시피 산성암, 준성암, 그리고 염기성암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산성암의 경우는 SiO2 함량이 많은 암석들을 우리가 산성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산성암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은 마그마랑 똑같이 63% 이상일 경우에는 산성암, 그리고 52%보다는 작게 되면 그때를 염기성암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사이 값을 중성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치 이름이 산성, 염기성, 중성이니까 산성함은 진짜 산성의 성질을 띠고 염기성은 진짜 염기성의 성질을 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옛날에 여러분들 화학의 역사에서 따져보면 화학에서 화학을 배운 학생들은 알 텐데 이러한 산과 염기를 어떤 게 산이고 어떤 게 염기냐 요런 거를 그렇게 정의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산의 경우에는 SiO2가 많은 애들이 산성을 띠고 산성이고 SiO2가 적으면 염기성이다라고 어떤 사람이 정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SiO2 함량이 많은 암석도 산성암, 적으면 염기성암이라고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고서 용어를 붙여버린 겁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거 아닌데 틀렸는데 라고 얘기해봤지만 이미 요 용어가 너무 만연해 있게 사용을 해서 바꾸지는 못하고 그냥 관성적으로 남은 용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SiO2 함량이 많으면 산성암, 적으면 염기성암이라고 하는구나. 요 그 기준은 우리 마그마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이 63%와 52%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알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산성암과 염기성암의 특징입니다. 여기 빨간 색깔을 선택을 해서 한번 봅시다. 일단 색깔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산성암은 이 SiO2 함량이 많아요. 그러면 반면에 Mg라든가 혹은 Fe 같은 이러한 고철질 물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렇죠. 염기성암의 경우에는 SiO2 함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왜 적냐면 그 함량이 적은 이유는 다른 물질, 즉 Mg라든가 Fe와 같은 이러한 고철질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퍼센테이지가 적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Mg나 Fe 같은 애들이 많은 염기성암은 색깔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산성암의 경우에는 색깔이 밝아요. 그 이유는 Mg나 Fe 같은 애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런 유색 광물, 우리 배웠었잖아요. 이러한 유색 광물이 지금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유색 광물인데 유색 광물들이 많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암석은 어둡겠죠. 반면에 산성암은 유색 광물의 함량이 적기 때문에 이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에서 요만큼만 유색 광물이다. 여기는 무색 광물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얘네들은 무색 광물이 적으니까 색깔이 밝은 겁니다. 밀도의 경우에도요, 여러분들 Mg나 Fe의 경우에는 밀도가 크겠어요, 적겠어요? 작겠어요. 당연히 크겠죠. 고철질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많은 염기성암은 큰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러한 산성암의 경우에는 작은 거겠죠. 이러한 물질들이 적으니까요. 여기 빈칸 요거를 쓰는 거를 빼먹었네요. 냉각 속도. 자, 화산암의 경우에는 세립질이고 냉각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그렇죠? 빠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빠름. 심성암은 조립질이고 냉각 속도가 느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름, 느림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여기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드디어 화성암에
종류가 들어갈 겁니다. 화성암의 종류. 이름을 이제부터 암기를 해야 되는데, 즉, 여기 위에 있는 요 세 칸은 화산암인 애들을 알아야 되는데, 화산암이면서 염기성인 애들, 화산암이면서 중성인 애들, 화산암이면서 산성인 애들, 그리고 얘네들을 배운 다음에는 심성암이면서 염기성인 애들, 중성암인 애들, 산성암인 애들, 이렇게 이 표가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매치를 해서 요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요거를 이름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화산암이면서 염기성암인 애는요. 염기성. 현무암이고요. 현무암. 그 다음에 중성암인 애는 안산암. 그리고 산성암인 애는 유문암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들은 화산암이니까 다들 세립질 조직을 가지고 있겠구나, 지표 부근에서 식었겠구나, 냉각 속도가 빨랐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성암이면서 염기성암인 애는 이름이 반려암, 그리고 중성암인 애는 섬록암, 그리고 산성암인 애는 바로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심성암이니까 지하 심부에서 굳었던 애들이겠구나. 그리고 조립질 조직이겠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문암질 마그마나 화강암질 마그마나 결국에는 같은 말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요겁니다. 유문암이나 화강암이나 둘 다 산성암이기 때문에 63% 이상의 그런 SiO2 함량을 가지고 있어서 둘이 용어를 혼용해서 쓰는 거고요. 자, 여기서 아마 제일 여러분들이 지금 혼란에 빠졌을 게 요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외워야 할까? 요거일 것 같거든요. 일단은 요 암석들 이름을 다 외워야 하나요? 하면 외워야 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각각의 이러한 암석들이 염기성암인지, 그리고 준성암인지, 화산암인지, 심성암인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픽스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심성암의 경우는 화강암은 심성암이고 화산암은 현무암이구나. 요 정도만 일단은 이것만 암기를 하고선 나머지 선생님이 암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건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현무암 구멍 숭숭 뚫려 있잖아요. 그거는 막 밖에서 그러한 기체가 막 빠져나간 그 구멍이 요런 현무암의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 흔적인데, 그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나갈 정도로 기체가 막 나가려면 지표면에서 굳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산암이 현무암이구나,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은 화강암이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암기를 하면 좀 더 잘 외워질 것 같고, 일단 요 순서는 어떻게 외우냐, 선생님은 약간 외우는 거를 좀 스토리텔링 식으로 외우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좀 기억이 오래 가더라고요. 조금 어이없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외웠던 예시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들어도 되는데, 자, 일단 심성암부터 예시를 들어보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잠깐 한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드디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는 겁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2학기 때에 반별로 다 같이 전체로 가는 건 아직 위험하니 반별로 수학여행을 가자라고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반이 갑자기 그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들 우리는 수학여행을 어디 외딴 섬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니, 왜 괜찮은데 갈 것도 모자라서 갑자기 왜 아무것도 없는 섬에 가자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야, 다른 말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야, 우리 반에서 섬으로 간대. 화가 나네. 그래서 반려암, 그리고 섬로감, 그리고 화강암, 요 순서대로 SR도 한 명이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화강암. 어이가 없지만 나중에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반에서 섬으로 간대. 화가 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담임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선 섬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참 가는 길인데 부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 어디니 지금? 이랬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 현재 안산이에요.
예,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를 붙여야죠. 그래서 현재 안산이의 유. 그래서 현무암, 안산암, 유무남. 이 안산이라는 데가 또 서울 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의 막 그 안산이 그 완전 해안가에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조금만 거기서 배를 타고 가버리면 섬에 갈 수 있거든요. 아무튼 현재 안산이의 유로에서 현무암, 안산암, 유무남. 저는 이렇게 외웠었고요. 이거는 스님의 방법인 거고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는 것도 적극 추천을 합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외우든지 간에 요 순서와 그러한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요 그림이 아마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요거 그림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하면요. 조암 광물이라는 것은요. 바로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을 조암 광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색 광물과 유색 광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암 광물에 각각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이름까지 전혀 알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거는 그냥 요렇게 됐을 때가 염기성암이거든요. 염기성암은 대부분이 유색 광물이구나. 여기가 유색 광물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나머지는 무색 광물. 그리고 중성암으로 가면 유색 광물의 함량이 줄어들었죠. 요 산성암으로 가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갈수록 유색 광물의 비율이 줄어드는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도 요 각각의 암석들의 사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자, 여기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현무암입니다. 현무암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화산암이면서도 염기성암. 색깔이 굉장히 짙죠. 그 다음에 현재 안산이의 유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산암이거든요. 안산암의 경우도 굉장히 세립질 입자죠. 아까 보여줬던 그 세립질, 조립질 암석했을 때가 안산암이었습니다. 아무튼 세립질 입자고 색깔이 약간 더 연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까 요게 유문암인데 마찬가지로 세립질 입자이고 굉장히 색깔이 밝죠. 왜냐면 산성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여기 있는 거를부터 보면 반에서 섬으로 간대 화가 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반려암이 요거고요. 반려암의 경우에는 색깔이 마찬가지로 짙습니다. 왜냐면 염기성암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무암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입자의 크기가 크죠. 즉 조립질 입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바로 섬로감인데 섬로감의 경우에는 반려암에 비해서 색깔이 옅어졌고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알갱이의 큰 조립질 입자가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화강암도 지금 보면 요렇게 이거 석영이거든요. 이런 석영 덩어리가 이렇게 보이고 뭐 흑은모 뭐 이런 어쨌든 이 광물의 덩어리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조립질 조직이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배웠던 화성암이 우리 실제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나타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또 더해서 퇴적암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프린트와 교과서 챙기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야지 하는 마음 하지 말고 꼭 반드시 제 시간에 제때 한 번에 제대로 들읍시다. 그러면 오늘 수고했습니다. 아, 그리고 꼭 붙이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오늘 조금 암기할 거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암기를 그냥 생암기를 하게 되면요, 그 지식의 휘발성도 강하고, 또 나중에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반복과 반복을 통해서 하면 암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지금 온라인 클래스 끝났으면 실시간 방으로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됩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